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과외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가해 관련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다음에 불복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불복 가해 관련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는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다. 두 개 아무 거 뭐 상관없이 그냥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그러면 이제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우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하게, 그러니까 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 즉 뭐 가령 예를 들면 판단했을 때 3호 정도, 평균에 비췄을 때 뭐 3호 정도가 나와야지 타당한데 뭐 4호가 나오거나 뭐 6호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은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을 확보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CCTV 영상, 그 다음에 주변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이라고 나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복 절차에서는, 특히나 불복 절차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 관련 학생은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판단할 때는 당연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각성은 몇 점을 줬는지, 지속성은 몇 점을 줬는지, 고의성은 몇 점을 줬는지,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각각 몇 점을 줬는지 이걸 다 확인한 다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은 낮다, 그 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 그래서 각 기준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엄중한 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간략하게 써놨지만 이거 뭐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 화해정도 높다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주장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정말 감정이 격양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라 적혀 있는데 그냥 거의 100%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불복 절차를 만약에 진행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